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들 교육센터 직영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차량은 드디어 입고됐습니다. 신형 그랜저입니다. 86년도에 그랜저가 처음 출시됐죠. 아시안게임 때 그때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그때 국내 기술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일본의 미쯔비시사하고 합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92년도에 2세대 나오고 XG, TG, HG, IG, 전유 그랜저, 지금 신형까지. 어떻게 보면 그랜저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한 획이죠. 그랜저를 빼고 자동차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물론 이제 풀체인지가 됐는데 하부는 글쎄요, 이따 띄워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앞에 그릴 쪽은 요 모양 자체가 스타리아,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차량이 나와도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구나 생각만 하지, 제가 또 감히 말씀드렸다가 또 비난 아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에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라인 쪽 멀리서 봐도 이제 눈에 딱 티가 날 정도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밀러 쪽 이 부분도 깜빡이 자체도 굉장히 좀 슬림해졌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좀 요즘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음에 드는 거는 뒤쪽 필라 부분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라인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에 이제 그랜저라고 요렇게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하부 자체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디온 차량이나 일반 차량이나 하나 더 달고 덜 달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마침 또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물 좀 제거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부 탈거하면서 다시 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 리프트 띄워서요. 탈거는 다 했습니다. 하부 쪽에 보시면은 K8하고 이제 흡사할 정도로 이렇게 카바입니다. 앞쪽에 이제 엔진하고 미션 쪽 카바는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8이 유일하게 언더 카바 쪽하고 신술레이더 휀다 이 부분이 이제 보강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뒷바퀴거든요. K8이 이 플라스틱 커버하고 신술하고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 써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해서 나왔고요. 글쎄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제 프론트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너클하고 노후함은 그랜저는 전통적으로 알루미늄 돼서 나옵니다. 2세대 플랫폼에서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세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문정서 타입은 충격을 받았을 때 좀 데미지가 좀 덜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2세대보다는 3세대. 원래는 이제 3세대가 먼저 갔었는데, 그러다가 2세대로 가다가 다시 또 이제 3세대로 온 겁니다. 하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료 라인 쪽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오른쪽은 이게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녹화는 제하고 이제 실링 처리해서 드릴 거고요. 요 부분은 지금 이제 머플러 잡고 있는 부분인데, 전에 전유 그랜저까지는 양쪽에서 이제 고무 브라켓이 2개가 잡아줬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통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모델은 우레탄으로 돼서 나왔는데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요. 요 부분은 아까 이제 조수석 쪽 보니까 센서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고,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 트랭암 쪽에서 보시면 고무 부싱.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부시가 이렇게 칸으로 얘기하면 2칸이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신형 그랜저가 이렇게 2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다 이렇게 한 칸으로 돼서 있었는데,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브라켓도 소나타가 여기서 하나 보강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보강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전 모델은 여기 이제 브라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빼고 범버 자체를 이 트렁크 여기까지 다 이제 마감을 해서 이렇게 출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리머 순정으로 이 부분만 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잘 나온 게 이 부분이 원래 이제 힐링이 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폴리머로 해서 이 부분은 보강을 했습니다. 앞쪽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쪽 이 부분들이요. 그러나 이제 신차라고 해도 이제 비가 와서 탈취 작업을 이제 기본으로 했는데 여긴 또 알콜로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페인팅이 조금씩 벗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녹화는제 방정 처리 그렇게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암이나 링크 자체에서도 연결하는 고무 부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끝단면 이런 부분에서 녹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 쪽에 보시면은 스커트 자체가 아반떼가 그러나요? 카바를 요만큼은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바가 있다가 보면은 이물질 좀 들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예치 부분들이 녹이 이제 피어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고, 또 물이 맨 마지막으로 머금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이 4월 15일 맞나요? 요즘 이제 광택하고 유리망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BMW X7 겁나게 큽니다. 지금 팀장이 지금 일하면서 XX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벤츠 차량이 들어왔는데 그 두 차종 그 차주분이 노부모십니다. 근데 농장을 하시느라고 오히려 이제 뭐 광택이나 유리막을 하게 되면 검정색이 더 힘든데, 어저께 검정색보다 오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세차하고 지금 이제 물기 제거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큽니다. 사이드 스텝도 전동으로 이렇게 돼서 나왔고요. 노이즈 오프는 뭐 언더 코팅이 주지만은 그 외에 뭐 선팅이나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작업해 드리고, 뭐 신차 패키지라는 개념보다 단품목이라도 제대로 된 물건 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싫어하는 얘기가 싸게 잘해 드릴게요. 절대로 그렇게 못 합니다. 왜? 싸게 어떻게 잘해 줄 수가 있습니까? 좋은 물건 갖고 제대로 작업해서 정정당당한 돈을 받는 게 저희 모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차주분이 돈 투자했을 때 아깝지 않고 노이즈오프에 차를 맡겠다,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작업을 해드릴게요. 무튼 이렇게 됐고요. 계속 전체 들어갈게요. 네,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뭐 소나타나 뭐 K8, 뭐 K5, 뭐 지금의 이 신형 그랜저까지 뭐 외관은 모르겠지만 하부 쪽은 그닥 별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뭐 늘 똑같이 하는 승용차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이 생성되는 부분들, 용접 부위 같은 경우 이제 녹환원제 방정 처리, 볼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부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증의 유무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린 거고요. 뭐 다소 복잡하더라도 마스킹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사의 서비스 불가 판정을 피하는 거고, 또 작업자인 제가 마음 놓고 편히 작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 차를 연결해주는 뭐 고무 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흙모래가 많이 끼기 때문에 나중에 뭐 찢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보통 보면은 2열 쪽에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 암에서 이 부분들, 연결된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소음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실링 모자랐던 부분들 미리 이제 방충 처리 다 한 다음에 실링 보강 작업해서 드렸습니다. 메인 서프레임 자체에서도 이런 부위들 녹화는 이제 방충 처리하고 이렇게 마스킹 진행을 했습니다. 1열하고 2열 쪽은요, 녹이 10%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스틸 부분, 뭐 국산차나 외산차랑 똑같습니다. 뭐 똑같은 자재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서 작업의 결과물은 이제 굉장히 차이 납니다. 솔직히 뭐 마스킹 하나 하고 안 하고가 뭐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오프는 입고가 되면 일단 탈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녹이 생성되는 부분들 그 전에 미리 이제 탈취 작업하고 이렇게 방정 처리하고 이런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처리나 후처리가 언더코팅의 꽃이고, 그만큼 최소 5년 이상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보시고 저희 업체를 의뢰를 해주십니다. 이런 볼트는 캠버 볼트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런 볼트는 정비할 때 쓰는 볼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언더코팅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마스킹하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은 뭐 중복 투자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처리 끝났고요.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그랜저 GN7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존에 뭐 탈거했던 부분들만 마감하면 되는데요. 언더코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의문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 보증 수리 되나요? 밖에서 언더코팅하면 AS 안 되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보증 수리에 불필요한 걸 피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스킹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코팅을 하게 되면 배수구 쪽에 막혀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실링 모자랐던 부분이요, 요 부분들은 제가 실링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배수구 구멍인데, 뭐 어느 업체든 그렇게 하는 곳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도포를 했을 때 이 배수구 구멍을 계속 뭐 10초나 15초 계속 도포한다 그러면은 물론 막히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실링 처리해도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자체에서 보면은 많이 본 듯한 그런 하부 모습이라 뭐 외관상은 신형이고 바뀌었구나 그런데 하부는 저로서는 그닥 감흥은 없습니다. 조금씩은 이제 노력은 했더라고요. 뭐 좀 낄 거 끼고, 좀 브라켓 자체도 좀 바꾸기도 하고, 하다못해 뭐 트레잉암 쪽에 댐퍼도 단면이 아니고 이중으로 이렇게 보강 작업을 했고요. 그쪽 트렁크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순정 폴리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이제 깔끔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번 뭐 똑같이 하는 작업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차주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또 지불하신 거 그 이상만큼의 값어치를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들은 글쎄요, 우리나라 차 60년은 안 됐겠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놈의 유튜브가 BMW, 벤츠의 몇백 년 된 차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뭐 조립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뭐 기아에서 뭐 스팅어 이상 그 다음에 제네시스급 밑에 급은 다 이제 프레임이 차가 나와도 비슷비슷합니다. 어차피 현기차에서 플랫폼을 같이 공용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통이 있는 데에서 시카 제품으로 작업했다고 이니셜, 물론 이제 보증서도 이제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 제품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제품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보통 일반 수성의 3배 정도의 가격이 폴리머 가격이고요. 또 도포 시간도 수성이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도포한다 그러면은 폴리머 같은 경우로는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도포량밖에 안 됩니다. 소량으로 나가고 도포되는 부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머를 꺼리끼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뭐 신차 패키지 업체에서 뭐 차 뭐 하루에 뭐 3대 4대씩 해가지고 빨리빨리 내보내야지 뭐 저희처럼 뭐 하루에 한 대씩 하고 그렇게 하면 뭐 타산이 안 맞겠죠 뭐. 그래서 이제 어느 업체든 보면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의류 쪽이라든가 다 보면 전문점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따가 소렌토가 또 입고가 되는데요. 그때서 소렌토 입고할 때 다시 또 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조포가 되겠습니다. 31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